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김복순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쇠창살이 처진 8인실 병동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제 손목에는 김복순 망상형 치매라는 환자 식별띠가 감겨 있습니다. 저를 이곳에 가둔 사람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제 아들 박영민입니다. 그 녀석은 저를 치매 환자로 위장시켜 이곳에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시장에서 30년간 생선을 팔아 모은 효녀 빌라를 팔아치운 돈 그 5억 5천만 원을 모두 가로채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저를 찾아온 딸 수정을 통해 저는 그 짐승 같은 아들이 제 이름으로 3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제 묘자리를 보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제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지옥은 불과 석 달 전 그놈이 제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로 30년을 버텼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터지고 여름이면 생선 썩는 냄새에 머리가 아팠지만 대기업 과장으로 번듯하게 자라준 아들 영민이를 보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제게는 효녀 빌라라고 부르는 3층짜리 작은 상가 주택이 있었습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제 목숨과도 같은 집이었지요. 1층에는 월세를 주며 노후 자금으로 썼고 2층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가 살았습니다. 저는 3층의 좁은 다락방에서 지냈습니다. 손주들 뛰노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불렀기에 저는 다락방 신세도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요. 겉으로는 얼마나 깍듯하고 애교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3층 다락방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서 실신할 듯이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어머니, 저 죽어야 해요. 제가 회사 공금 3억 원에 손을 댔습니다. 주식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어요. 이번 주까지 3억을 막지 못하면 저 횡령죄로 감옥 갑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영민 씨 감옥 가면 저랑 애들은 길바닥에나 앉아요. 어머님, 제발 이 집 효녀 빌라. 이거 팔면 3억 빚 갚고도 2억 5천이나 남잖아요. 네, 그 돈으로 저희가 새 아파트 구해서 어머님 편히 모실게요. 제발 영민 씨 좀 살려주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니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집이었지만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깟 집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날로 빌라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뒤 평생의 피눈물이 담긴 집이 5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아들은 빚 3억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억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흔들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다락방 생활 끝이에요. 제가 저기 신도시에 햇볕 잘 드는 새 아파트 구해놨어요. 이제 어머니, 저랑 며느리가 모시면서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이 고생이 끝났다고 이제 정말 아들 덕 좀 보나. 그렇게 어리석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짐을 다 싸고 오라며 자신들이 먼저 가서 짐을 풀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낯선 봉고차에 태웠습니다.
이 차는 뭐냐? 고 물었더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부른 효도 택시 같은 거예요. 하지만 차는 새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가 아니라 점점 서울 외곽으로 낯선 산길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영민아, 어디로 가는 거냐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려 효심 요양원이라는 낡은 간판 앞에 섰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서 기사 양반 여기 웬 요양원이요? 라고 묻자 차에서 내린 낯선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도착하셨습니다. 아드님이 미리 다 예약해 두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뒤로 아들의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가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표정으로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새 아파트예요. 여기 공기 좋고 밥도 새끼 다 챙겨주고 저희랑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 나랑 같이 산다며. 그때 제 아들 영민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녀석의 눈은 제가 알던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엄마! 엄마 치매잖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횡설수설하고 치매 노인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치매요? 제가 치매라니요. 영민아, 이놈아, 엄마 치매 아니야. 이거 나. 아들은 요양원 원장에게 저를 떠밀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서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던 제 유일한 손가방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아들이 원장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망상형 치매가 심하셔서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하세요. 절대 여기서 못 나가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효녀 빌라를 판 돈 5억 5천을 고스란히 빼앗기고 치매 노인이 되어 이 지옥 같은 요양원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0년 전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2번 다시 엄마 얼굴 안 본다고 소리치고 집을 나갔던 독한 년. 제 딸 수정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요양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끔찍한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엄마, 박영민 그 자식이 엄마 이름으로 사망보험금 3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놨어. 그리고 어제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엄마 묘자리 보러 다녔대. 지금까지 제 이야기 흥미로웠나요? 제 이야기는 다음에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